프로는 뛰어나야 한다. 세상은 냉혹하다. 특히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프로의 세계에서는 뛰어난 선수에게는 100억 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지만 성적이 저조한 선수에게는 단 몇백만 원도 아까워하는 냉정함이 있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사윤이 길고 긴 연봉 협상을 마침내 마무리 지었다. 스프링 캠프까지 포기하며 싸운 끝에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다. 기아는 8일 김사윤 선수가 7일 연봉 4천만 원, 2024년 연봉 3,400만 원에 재계약했다. 이로써 기아 타이거즈는 2025년 선수단 연봉 재계약을 모두 마쳤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00만 원이 오른 금액이다. 인상률 17.6%는 적지 않은 수치지만 K리그에서 흔히 들리는 억 단위의 충격적인 연봉과는 거리가 있었다. 억대 연봉이 익숙한 팬들에게는 저 정도 금액을 받기 위해 그렇게까지 싸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1년간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경기에 임한 대가로 연봉을 받는 것이기에 구단이 제시한 금액이 인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KBO 리그 규정에 따르면 연봉 재계약은 1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마감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되며 계약을 맺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지급되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단체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김사윤은 2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되어 개인 훈련을 해야만 했다. 김사윤은 김정빈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개명 선수다. 화순고를 졸업한 후 2013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28순위로 SK 와이번스, 현 SSG 랜더스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SSG에서는 1군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2022년 5월 기아가 포수 김민식을 SSG에 보내고 김사윤과 내야수 임석진을 영입하는 1대2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서 기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김사윤은 팔꿈치 수술로 인해 2023년 시즌을 통째로 날렸으나 지난해에는 23경기에 9원 등판하여 37이닝을 던지며 1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61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5월 30일 창원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전에서는 3이닝 세이브를 올리기도 했다. 2025년 연봉 4천만 원은 기아 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전해졌다. 즉, 김사윤은 그보다 높은 연봉을 원했던 셈이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협상의 결말은 선수의 양보였다. 시즌이 다가오면 구단보다 선수 쪽이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성적이 두드러지지 않은 덜 알려진 선수일수록 더욱 궁지에 몰리기 쉽다. 뛰어난 기량을 갖춘 주전급 선수라면 연봉 협상 과정에서 구단과 마찰이 있더라도 시즌이 시작되면 결국 다시 찾게 마련이다.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활약을 펼치면 다음 시즌 연봉 협상에서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선수는 상황이 다르다. 연봉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인 비용을 들여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즌 준비가 필수적이기에 선수 입장에서는 점점 답답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아는 이번 연봉 재계약에서 MVP를 차지한 김도영에게 지난해 연봉 1억 원에서 4억 원이 오른 5억 원을 지급했다. 반면 김사윤에게는 600만 원 인상을 제안했을 뿐이었고 끝내 입장을 고수했다. 구단은 선수들의 고과 성적을 기반으로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한번 확정된 금액을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 이미 계약한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연봉 산정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사윤은 자신이 원하는 액수를 위해 긴 협상을 이어갔으나 스프링 캠프가 개막한 지 약 2주가 지난 후 결국 구단이 제시한 금액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 기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진행 중인 1차 전지훈련에 앞서 김도영을 비롯한 2025년 재계약 대상 선수들과 연봉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선수만이 여전히 미계약 상태였다.
좌완 김사윤이 캠프 출발 전까지 연봉 협상을 마치지 못해 계약을 맺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2024년 정규 시즌에 이어 한국 시리즈까지 정복하며 통합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기아는 대부분의 선수 연봉이 인상됐다. 박찬호, 최원준, 조상우 등 2025년 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 자격을 얻는 예비 FA 선수들은 물론 지난해 팀을 통합 우승으로 이끈 주역들도 비교적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곧 팀의 성장으로 이어지며 정상에 오른 만큼 20대 선수들의 연봉 상승폭도 상당했다. 삭감 대상자들도 통합 우승의 보호 아래 예상보다 낮은 비율로 연봉이 조정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이 잘 드러난다. 2024년 정규 시즌 MVP로서 기대 이상의 가치를 입증한 김도영은 2024년 연봉 1억 원에서 4억 원, 400%, 이 오른 5억 원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박찬호, 3억 원 4억 5천만 원, 50% 인상. 최원준, 2억 2천만 원 4억 원, 81.8% 인상. 정혜영, 2억 원 3억 6천만 원, 80% 인상. 전상현, 1억 7천만 원 3억 원, 76.5% 인상. 조상우, 3억 4천만 원 4억 원, 17.6% 인상 등 여러 선수의 연봉이 3억 원을 넘겼다. 기존 연봉이 낮았던 젊은 선수들 가운데서도 지난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이들의 연봉 상승폭은 컸다. 곽도규, 3,300만 원 1억 2천만 원, 263.6% 인상. 황동하, 3,500만 원 1억 원, 185.7% 인상. 김도연, 3,500만 원 9천만 원, 157.1% 인상. 한준수, 5천만 원 1억 4천만 원, 180% 인상. 변우혁, 6천만 원 8,500만 원, 41.7% 인상. 홍종표, 3,500만 원 6,500만 원, 85.7% 인상. 박정우, 3,800만 원 6,500만 원, 71.1% 인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사윤은 좀처럼 연봉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그 여파로 어바인 1군 캠프는 물론 2월 1일 시작된 고치 2군 캠프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김사윤은 연봉이 높은 선수는 아니다. 2021년 4천만 원, 2022년 3,200만 원, 2023년 3,600만 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3,400만 원을 수령했다. 다른 스타 선수들이 수천만 원 차이를 두고 협상을 벌일 때 김사윤은 몇백만 원 차이를 두고 다퉜다. 이 때문에 그의 연봉 협상 과정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결국 구단의 뜻대로 됐다. 기아는 8일 공식 발표를 통해 김사윤 선수가 7일 금 연봉 4천만 원, 2024년 연봉 3,400만 원에 재계약했다며 이로써 기아 타이거즈는 2025년 선수단 연봉 재계약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김사윤의 연봉은 약 17.6% 인상됐다. 4천만 원은 구단이 처음부터 제시한 금액이었다. 김사윤은 더 높은 금액을 원했지만 구단은 그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김사윤이 구단 제시에게 사인하면서 기아의 2025년도 연봉 협상이 마무리됐다. 그는 어바인이나 고치 대신 한평에서 시즌을 준비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연봉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과연 4천만 원이 적절한 금액이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김사윤은 지난해 1군 23경기에서 37이닝을 던지며 1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61을 기록했다. 핵심 불펜이나 필승조는 아니었지만 묵묵히 비상 상황을 대비하며 팀을 뒷받침했다. 특히 선발 로테이션에 공백이 생길 때 예비 자원으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군에 머문 일수는 98일로 적지 않은 기록이었다. 특출난 성적을 남기진 못했지만 1군에서 필요할 때마다 성실히 마운드를 지킨 선수였다.
퓨처스에서는 10경기에서 29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2승, 평균 자책점 4.91을 기록했다. 1, 2군을 오가며 총 67이닝을 던졌으며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1군에서 아주 중요한 이른바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등판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1군에서 37이닝을 던졌다는 점과 팀의 연봉 총액이 통합 우승으로 인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수 입장에서는 600만 원 이상의 인상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다. 1군 사정에 맞춰 뛰어야 했던 만큼 개인 성적을 어느 정도 희생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